자, 이제 우리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42일 남은 대선 전국이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정치 선언문을 함께 만들어서 발표하고 가칭 국민연대를 통해서 오는 26일로 마감되는 후보 등록 전에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저녁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밝혔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대선전 방금 이렇게 같이 보셨는데. 네, 저도 같이 앉아서 봤죠. 어떤 느낌이셨어요? 역시 선거에서는 상대적인 경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네. 객관적인 지금 경제 불황 문제, 금융 위기, 나중에 샌디를 비롯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네. 롬니 후보가 어떤 국민들로부터 이미지를 가졌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네. 초반에 롬니가 상당히 예상외로 인기를 많이 끌었죠. 토론도 잘했고요. 예, 이 첫 번째 토론에서 그랬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떴는데 나중에 그 기세를 결국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미국 선거에서 관성처럼 돼왔던 한 번 선거 재선 쉽다라는 것이 네. 흑인 첫 번째 대통령이었지만 역시 오바마가 재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었지만 네. 실제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무슨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네네. 금융위기라는 환경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상대 후보 간의 경쟁 속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냐 네. 결국 이것이 결정했다라고 봐집니다. 자, 우리 대선에도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전격적인 회동과 또 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같이 또 저도 받고 보셨을 텐데, 자, 어떤 의미를 여기에 둘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네. 그동안에 단일화 논란이 됐지만 혹시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다자구도로 갈지도 모른다. 네.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런 얘기가 네네.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로 간의 정치적인 명분에서 조금 방향이 다른 민주통합당은 정권 교체에 초점이 있었었고 네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정치에 초점을 뒀었는데 이 의견이 수렴이 됐었죠. 상당히 정권 교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정치 혁신을 화두로 삼았었고 그래서 일정의 방향을 잡았다는 데서 초점이 있고요. 네. 원래 일정대로 보자면은 안철수 후보가 10일 날까지 공약을 집대성한 다음에 네, 이번 일요일이죠? 그렇죠. 네. 토요일 날 10일이 마치고 아마 일요일쯤 이제 다른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때까지 가기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함, 지루함이 워낙 크다는 피로도가 이제 커졌다. 체감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국민들 앞에서 확신을 주고 중간에 뭔가 한번 도장을 찍어주는 이거 필요했고 적절한 시점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타이밍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가장 눈에 띄는 어제 합의가 말씀하신 대로 후보 등록 전에 어쨌든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 얘기인데 이게 후보 등록이라는 게 11월 25일, 26일 이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문재인 후보 측 관계자 얘기는 24일까지 한다는 얘기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취재를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26일 오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더 상식적으로는 등록이 시작되기 이전에 해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후보 단일화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만약에 다른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25일 날 등록했는데 네네. 등록 마감일이 26일이니까 아직은 마감이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밀려서 어거지로 하는 양상이 되니까 기왕 약속한 거니까 등록이 시작되기 전 24일까지 하는 게 아마 맞을 거고 두 후보 진영에서 그렇게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진정성을 보이면서 가야지 마지막 날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 후보 등록 이전에 하느냐 후보 등록 기간까지 거치면서 하느냐가 가장 큰 게 네.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인데요. 네네. 만약에 이게 후보 단일화가 등록 이후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별로 득을 못 볼 겁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 건데 반쯤 걸쳐가지고 한다.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네. 이미 합의가 된 거고 또 실제로는 또 그렇게 돼야만이 후보 단일화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합의에서 새정치 선언문을 함께 양 캠프가 이제 작성해서 발표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은 그게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단일화 일정과 이 새정치 선언문은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새정치 선언문을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또 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공식적인 발표는 그런 순으로 하더라도 네.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방식에 관한 것도 이렇게 모색을 할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후보 단일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정책 합의라든가 정치적인 또 쇄신 방향 이런 것이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사실은 정치 혁신이 됐기 때문에 정치 네. 혁신 내용이 아마
정책도 포함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합의안을 짜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네. 대체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7개 안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 내용 보면은 뭐 정치혁신 과제, 시대적인 엄중함, 네네. 서민들의 고달픈 삶, 뭐 이런 거 네네. 등등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는 그렇게 조금 어렵지 않으라고 봐지고요. 네. 혹시 공동선언에 추가적으로 조금 몇 개의 구체적인 제도적인 개혁 방안을 포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부가적으로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방향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큰 저는 그렇게 틀의 어떤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어떤 구체적인 문구에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 큰 추상적인 원칙 네. 정도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합의문 발표에서 빠진 것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민들의 관심, 뭐 유권자들, 지지 세력, 뭐 지지 세력이 아닌 분들 관심은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는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가 어제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제 빠지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네. 처음 만나자마자 단일화 방식을 얘기했다면 좀 곤란하죠. 설령 만약에 일부 보도에서는 혹시 그런 얘기 했는데 양쪽의 대변인들의 브리핑에서만 빠졌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인데 단독 배석자 없는 회동이었으니까. 예, 그런데도 네. 본인들 스스로도 그 문제를 꺼내지 않아야 정말 그 순수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명분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그 60분 넘게 1시간 10분, 70분 정도 얘기하는데 발표한 정도의 합의 내용이었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만 가지고 70분 동안 했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네네. 근본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자체가 달랐다면 모르겠지만 그 입장이 같은 상태에서는 별로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쟁점이 됐다면 뭐가 됐겠느냐. 네.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 특히 과연 정당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논의가 조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결론이 국민연대라는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안 된. 뭐 가칭 국민연대. 그런 네. 정도 어쨌간에 나중에 보면은 그 내용 자체는 두 사람만의 합의가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세력 간의 전부 통합이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세력을 통합하는 구심점, 즉 정치 조직이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방향까지 논의하다가 현재는 그런 국민연대라는 정도의 조금 뭔가 열어놓은 형태로서의 개념을 정리했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나 어떤 국민들의 관심은 단일화 방법인데 이제 촉박한 시간이 보름 남짓한 거잖아요. 네. 후보 24일까지로 보면 이 기간 안에 이제 뭐 국민 경선의 방식, 뭐 모바일 경선도 넣어야 된다라는 어떤 민주당 측의 주장도 있고 여론조사, 순수 여론조사만 갈 거냐, 결국 통 크게 단판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일화 방법론으로 김 원장께서는 어떤 게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가 갈 거라고 봐집니다. 여기 어떤 방법이 좀 추가가 될 거냐라 했는데 모바일 경선 방식은 도입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여기에 혹시 전문가들 패널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평점을 주는 이런 정도가 포함될 여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갈 것이다. 다만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했을 때 그런 방식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해야 될 것이다. 네. 기본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2,500명 조사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봤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 샘플도 훨씬 그보다 많게 해야 되겠고요. 좀 더 키워야 된다. 훨씬 더 많이 네. 키워야 되겠고. 그리고 또 지금 역선택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 세력의 역선택. 그렇죠. 네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조금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을 더 누가 우리에게 불리하냐를 그렇죠. 배제한다.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져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그걸 배제하고 하지만은 네. 지금 워낙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알려진다면은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이것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다. 이거 깨닫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워낙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그랬을 그 때 여기에 역선택 대한 배제라는 게 쉽지 않을 것도 같고요. 글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인증받을 수도 없는 거고. 지난번에 2002년에 노무현 후보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만은요. 네. 양쪽의 전문가들 모두가 당시 여론조사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왔던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네, 좀 네.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자, 기본적으로는 네, 네. 여론조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 가칭 국민연대가 어쨌든 느슨한 형태의 조직으로 갈 텐데 여기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단일화 이후에 신당 창당의 밑그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집권 이후에 신당 방식의 이합 집산 재편은 불가피할 거고요. 네. 선거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정당의 형태로 뛸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또 여기엔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후보 등록을 했을 경우는 150억 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국고보조금 문제. 국고보조금 152억 예. 원. 네네. 뭐 어느 후보가 등록하냐에 따라 액수가 좀 달라질 수는 그렇죠. 있죠. 그런데 네네. 이런 부분도 걸려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과정에서 과연 정당의 형태로서 후보가 등록돼서 할 것인가. 네. 물론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버리면 문제는 상관없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어제 논의선 제가 보기에 확답은 안 했던 걸로 보고 네. 그 중간의 형태로서 용어로서 국민연대라는 용어를 썼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원장님. 부분은 조금 더 모색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지층이 이제 확장되는 것,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겠지만, 또 이 각종 여론조사, 지난달 말까지 나온 걸 보면, 누구로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쪽 지지층이 이탈하는 비율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29%는 단일화 자체에 부정적인 걸로 나옵니다. 이들이 다 이탈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도 고민이겠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외연 확장력이 크고 반대로 또 이탈 여지가 조금 있는 게 안철수 후보 쪽이죠. 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의 차이나 하여튼 간에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이탈이 많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1대1 대응 구조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이미 가상 대결 자체가 이탈을 감안한 대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막상 지금은 이제 어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대1 가상 대결 구조인데 어느 후보로 확정돼 버린 상태에서는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 네. 좀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감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현재 여론조사보다 더 플러스될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될 요인도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것 둘 중에 어느 쪽이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네, 자, 원장님. 그리고요, 자, 이제 가장 속이 탈 사람이 박근혜 후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 이벤트로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박근혜 후보 진영은 당연히 이쪽 지금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인데 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아니어도 좀 중복시켜서 지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보 구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여론들도요, 후보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40% 조금 넘는 쪽은 후보 단일화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후보 단일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은 한 15% 내외 정도입니다. 네. 나머지 40% 초반 정도는 하나만에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이기 네. 때문에 후보 단일화 자체를 가지고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후보 단일화 했던 것이 바람직한 정치적인 목적, 바람직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고 네. 단순한 정치 공학으로 2, 3등이 결합한 것이다. 이것만 간다면 지지가 제한이 되겠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의 오늘 이제 일정, 동선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주 회장,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같이 내내 동반을 해가지고 여성표 몰이에, 또 몰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표심 잡기에 나서는 게 집중적으로 오늘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 야권 단일화의 여성 대통령론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어떤 포석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방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두 여성이 가니까 걸투 해가지고 컬투를 빗대가지고 걸투. 행사를 네. 그렇게 붙인 것 같던데요. 네네. 그게 그 여성 대통령이었을 때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박근혜 후보가요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를 어차피 부모였던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연속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박근혜 네. 후보가 유경수 여사 속에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른바 여성성 논란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네. 때 만약에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여성 대통령을 조금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아버지인 박정희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주변 사람들이 보기 좀 무서울 수 있는 리더십. 이렇게 원장님은 보여가지고 어느 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박정희 리더십에 가까워서 박근혜 네. 후보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십 혹시 나오지 않을까 가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야권 단일화의 이벤트 효과가 최소한 5%포인트 업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효과는 얼마나 되고 또 지속성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벤트 효과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후보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네. 한쪽이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이벤트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네. 플러스 될까라는 건데요. 저는 그건 못지않게 어느 후보로 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하고 경쟁하는 대선 구도가 조금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는 상당 부분 박정희에 대한 노무현의 성격이 상당히 강화될 여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구정치와 새로운 미래가 결합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물론 또 패러다임을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안정돼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대결 구도의 구조가 조금 달라질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구도인데 네. 그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후보의 어느 후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더 봅니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김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